몰이라는 데이터 베이스 만들고 선택하고, 그리고 이 T쇼핑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안에는 뭐 이런저런 칼럼들이 있고, 또 해서 인서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실행해보자면, 지금은 테이블이 한 개죠. T쇼핑. T쇼핑 하나 있는데, 구성하는 컬럼은 여기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네임은 상품 이름이에요.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테이블에 추가까지 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잘 나오죠? 테이블에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념을 설명할 건데, 우선 어떤 정보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 해당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만 보고 좀 흐름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쇼핑몰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쇼핑몰이 있는데 회원가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어떤 회원가입을 한 상황이고, 어떤 회원이 그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샀어요. 그리고 주소는 어디고, 뭐 산 상품의 가격 뭐 얼마나 되고, 이 정도. 지금 회원은 11명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테이블 통째로 수업 페이지에 보면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개념은 같아요. 이거 테이블 3개 통합본이 얘네예요. 여기랑 결과 같습니다. 실행 결과랑.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문번호니까 만든 테이블에서도 아이디는 주문번호로 보는 게 맞죠?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 손흥민, 김지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에 대한 테이블이 아니라 주문에 대한 테이블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아이디가 뭐 1번이면 1번 주문인 거고, 1번 주문은 누가 했고, 그 사람은 어디 살고 뭘 샀고 얼마를 썼는지 나와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6번, 7번 있죠? 6번, 7번. 여기는 동일 인물이 했어요. 대신에 상품은 다른 걸로 한 거고. 이해되시죠? 같은 사람이 주문했는데 상품은 티셔츠, 운동화로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각 주문에 대한 정보를 담은 테이블입니다. 주문 번호, 주문자 정보, 상품 내용.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색깔 맞게. 보면 주문량은 몇 개예요? 8개죠.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총 주문은 8개 들어왔고, 이 밑에 있는 이 분리된 부분은 잠깐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배제해놓고 여기로만 보세요. 그래서 했는데 테이블
이것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인 거고 갑자기 유저 1이 아이디를 변경하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가입할 때 등록했던 이름, 회원정보 수정할 수 있는 곳 있죠? 마이페이지 이런 데서 이제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유저 1이 아니라 테스트 1이다, 테스트 1로 바꾸겠다고 하면 여기서 몇 군데 건드려야 돼요? 테스트 1로 바꾸겠다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죠. 유저 1이 바꾸겠다 했으니까. 아니면 뭐 가입할 때 등록했던 이름 뭐 이런 걸 바꾸겠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 뭐 8개가 아니라 좀 80만 개 데이터가 있는데, 마찬가지 같은 상황에서 유저 1이 회원 주문을 좀 많이 했어요. 한 돈이 좀 많으니까 20만 개 정도 했어요. 80만 개 중에. 그럴 때 바꿔야 되는 거는 20만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날수록 처리하는 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만큼 낭비도 되기도 하고요. 만약 유저 1 상황에서 바꾼다면 둘 다 바꿔야 되죠. 뭐 200만 번 주문했던 흔적이 뭐 200만 개인데 뭐 다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상황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합쳐진 테이블은 그리 썩 좋은 테이블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하나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데이터 하나가. 해당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차지한 자리가 좀 많으면, 좀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그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커지겠죠.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많다는 건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 거니까 비례하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도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제 중복 취급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용량 어느 정도를 쓰겠다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합니다. 기업에서 할 경우. 그래서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넣는 대로 넣는다면 좀 언젠가 그 데이터베이스는 포화가 될 거고 용량을 늘려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용량은 비용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절약해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요소가 적을수록 좋은 상황인 거죠. 회원 이름이 아니라 회원 이름이 뭐 손흥민이 아니라 뭐 별명인 쏜이라면 여기도 두 군데 붙여야 되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따로 빼냈어요. 여기 어떤 회원이 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유저 테이블에서는 이 한 군데만 건드리면 되는 거죠. 한 군데만 건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아니랑 여기랑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상품 구매 내역에서 보면은 겹치는 게 뭐 운동화도 겹치죠? 하나는 뭐 100만원짜리고 하나는 20만원짜리예요. 봤더니 브랜드는 달라요. 근데 뭐 이 100만원에서 가격이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 해당 브랜드의 신발을 사려면 좀 200만원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100만원으로 가격이 적혀있다. 그러면 뭐 200만원으로 고쳐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뭐 이름이나 가격이 바뀌는 거랑 뭐 브랜드가 변경됐을 때 그런 경우랑 같은 거죠.
여러 개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따로 뺀 겁니다. 겹치는 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한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저 테이블에는 아이디가 없죠. 뭐 여기는 뭐 주문번호라든가 상품번호라든가 아이디랑 비슷한 맥락인 게 있는데 유저 테이블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잠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딱 회원 정보를 보면 회원 정보, 상품 정보인 것까지만 인식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원 아이디로 해버린 이유는 로그인 아이디 있죠? 우리가 뭐 어떤 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쓰는 입력한 아이디, 그거는 이제 중복되지 않으니까 가입할 때 뭐 아이디 중복 검사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생략한 겁니다. 따로 떨어진 이 오더 테이블 위에 있죠? 이게 축소판이 될 겁니다. 얘가 이 합쳐진 테이블에 축소판이 될 거예요. 이거 두 개는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오더 테이블이죠. 그리고 주문번호가 있고 여기도 주문번호가 있어요. 체크한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매칭해서 보세요. 주문번호에 따른 이 부분이랑 이 테이블 안에 있는 회원 아이디나 상품번호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자, 여기 있는 테이블을 보고 있어요. 이 합쳐진 거. 네, 주문번호 1번에 대한 정보 있죠. 주문번호 1번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자면 회원 아이디는 유저고 유저 1이고 패스 1이고 손흥민이고 런던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똑같이 해보자면 주문번호 1번일 때 이 회원 아이디는 유저 1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유저 테이블을 봐야 되죠. 여기서 유저 1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유저 1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유저 테이블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는 패스 1이고 이름은 손흥민이고 사는 곳은 런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상품 번호를 보시면 1번이죠. 그럼 이 상품 번호 1번이 뭔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프로덕트 테이블로 가야 돼요. 여기서 1번인 거랑 비교해서 상품이 뭔지, 가격은 얼마인지, 브랜드는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랑 똑같죠. 단순히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과정이 좀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주문 번호는 여기랑 똑같고 이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는 이쪽, 상품은 이쪽, 이렇게. 이 위에 있는 테이블의 장점은 이 하나로 묶으면은 행 한 개만 봐도 전부 다 알 수 있잖아요. 한 테이블 내에서 정보가 충분하다는 거고, 이제 반면에 이렇게 분리된 경우는 왔다 갔다 해야 되죠. 테이블이 분리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읽는 거는 동일하게 읽을 수 있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정보량이 줄었다는 거. 그래서 이 합쳐진 테이블과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 테이블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량은 줄였지만 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더 테이블에서 당장 보이지 않는 정보는 좀 다른 테이블에 숨어 있는 거고,
이제 합쳐진 테이블에서는 이제 이름이 뭐 여기가 소니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소니가 됐다고 하면은 이 오더 테이블에서는 이제 회원의 아이디는 건드릴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상품 주문한 내역이 찍히는 거니까 아이디를 고칠 수 없어요. 이름만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유저 1이라는 회원이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그러면 여기랑 달라진 점은 뭐예요? 다른 점. 보시면 여기는 달라진 이름이 있는 곳이 개명하기 전 이름이 써져 있는 곳으로 가갖고 다 개명한 이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저 테이블의 경우는 이 한 군데만 고쳐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 한번 해버리면 되는 거죠. 뭐 업데이트 유저 셋 소니 뭐 이런 식으로 쿼리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름 이런 식으로 웨어 어쩌고저쩌고까지 붙여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나만 바꾸면 오더 테이블에서 유저 1이 바뀔 필요 없죠. 유저 1은 여전히 가리키는 회원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유저 1은 변함없이 첫 번째 회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만약에 상품 번호 1번의 가격이 200만원이 됐습니다. 2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100만원짜리 운동화, 그러니까 나이키 브랜드의 운동화를 뭐 3, 4개가 있으면 이 가격을 찾아가갖고 다 일일이 수정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었고, 왜냐면 이 상품 번호는 여전히 1번이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아이디는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유저 테이블에 아이디라는 칼럼을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이디는 중복될 수 없고 자동 증가가 되니까. 그러면 뭐 프라이머리 키일 거고 유니크하기도 할 거고 절대 겹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메인 식별자인 거고.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소실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각 행에 있어서 좀 아이디는 겹치지 않고 속성으로 좀 다양한 걸 걸어주니까. 그래서 이 각 테이블에 있어서 아이디는 바뀌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머지 데이터를 바꾸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소 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선 이거를 이 툴에다가 잠깐만요. 우선 이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 연습 문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테이블 둘 다 버전으로 할 건데 풀이는 첫 번째는 이거 다 통합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연습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분리된 버전이니까
분리된 SQL, 분리된 버전으로 풀 때 여기 이용하시면 되고요. 통합되어 있는 걸로 할 때는 어딨어? 이거였나?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쇼핑몰 주문 테이블이 통합된 버전이고 이게 분리된 버전이에요.